그러니까 지금 그 뭐 잘못 봤다, 실수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 어, 근데 이제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 1번, 2번.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응,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내가 실수하는 거를 이렇게 목록을 정해놓고 얘를 계속 신경을 쓰는 거야. 문제 풀 때. 요게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 나도 그랬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실수 리스트를 뭐 A, B, C, D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어, 그럼 글을 읽어가면서 이 실수 리스트 A, B, C, D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라는 게 내 생각에는 그래. 이 뇌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신경 쓰다 보면 이 지문을 놓친다든지 또는 이거를 신경 쓰고 있으면 이게 생각이 나서 이대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코끼리를 생각해 버리는 거랑 같은 논리다. 아, 걔가 평소 원래 ABCD 생각 안 하던 독해 실력보다 약간 독해가 덜 될 수 있다. 덜 될 수도 오히려. 있고 오히려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지. 음, 근데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내가 추구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실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더라도. 체계를 짜놓고 이 체계 안에서 흘러가면 실수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체계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음, 뭘 계속 강조하냐? 이제 글의 형식을 강조하는 거야. 계속. 그래, 형식. 어, 자, 너가 이게 자연 영상인 걸 못 봤다라고 하잖아.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1번 방법으로 실수를 줄이겠다고 하면 이런 거 나올 때는 무조건 무슨 영상인지 위에 올라서 체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지. 그치. 그치? 체크리스트 만든다면. 그러면 좋지가 않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가잖아. 그럼 이거는 애초에 이 글의 형식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놓쳤으면 그냥 실력 부족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즉, 왜 자연 영상을 이 사람이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까? 어, 이번 선지에 실수를 함정을 펴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어. 그건 뭐냐? 이 글에서 자연 영상과 대비되는 개념이 3D 뭐지? 애니메이션. 그치. 3D 애니메이션. 이거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근데 내가 그걸 놓쳤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맞아, 알겠어? 맞아. 음. 어, 이제 나는 이제 후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보통 실수. 이거는 뭐 비단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학이든. 과목, 수학이든 뭐 탐구든 다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음, 내 처음에 체계를 잘못 세워서 놓쳐버린 거지. 결국에 그 체크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시험 문제하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음, 내 형식인데 식인데? 어, 이거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 문제 해결이라는 형식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식은 이해와 설명이었지. 음. 그 이해와 설명은 이제 핵심이 뭐였어? 일단 주장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 주장을 찾기 위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치? 그치. 응, 음. 근데 이해는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 응,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근거가 맥락적인 진실로 나온다. 이게 그치. 이제 대표적인 지문이 압이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라는 것이 뭘로 나온다? 인과관계 주장을 한다. 라고 응, 했지.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일단 결과가 되는 사실을 찾고, 그 응, 다음에 이 결과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원인되는 사실로 지목을 하고, 그 사실을, 그치? 이 결과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고, 이 둘 간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를 어, 주장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필연적인 게 있는가 이렇게 가는 거지.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슈퍼문지문이었지. 오케이? 그치. 이런 어, 식으로 이렇게 써질 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글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내가 글을 읽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캐치를 잘 해낼 수 있어야 돼. 하나의 문장에서도, 자,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뭐가 있지? 주파수 지문 기억나니? 주파수? 그, 분비례 관계에 있다. 그, 그치. 파동의 어, 길이랑, 그런 걸 보면 이제 설명처럼, 이게 결과되는 사실, 원인되는 사실, 필연적인 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냥 모든 문장은 아닌데, 하나의 그 특정되는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치. 이제 그것만 보고 어떤 형식인지. 이 사고 체계를 가지면 그런 문장을 읽으면 금방금방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지금 우리의 글의 형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 전체가 문제 해결식으로 써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문장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음, 오케이, 음, 알겠니? 아,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아, 자, 문제 해결은 어떤 내가 간단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아,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아, 지금 그걸 해결을 할 때 제일 그냥 무지성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그냥 TV에 나와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무지성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문제다라고 지목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음, 해결은 자의적으로 간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이유가 뭐야? 몰라.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어,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거에 어, 어, 휘둘리면 안 되는 게 이제 대학에서의 학문이거든, 학문. 어, 이 학문을 우리가 배우려고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학문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를 하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음, 그딴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어,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가에 음, 관해서 이런 거는 학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반드시 개념이 도입이 돼야 돼. 개념이 도입이 되고 이 개념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지. 자, 이게 음. 무슨 말이냐? 네, 간단한 이제 사고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있을까? 음, 자, 지금의 이슈, 지금 제일 큰 이제 시사 이슈 중인 경제 이슈 중에 환율이 너무 높아요. 음. 환율이 높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지.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그 달러를 씁시다. 라는 해결로 어, 간단 말이야. 요런 어, 거, 어, 요런 해결은 좋지가 않다는 거지. 이런 무지성 해결보다 환율이 어, 높다라고 하면 일단 환율의 개념부터 정의를 하는 거야. 환율이 뭐야? 환율이란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다. 예, 어,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인데 그럼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비싸. 싸다. 음, 비싸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라는 게 다시 개념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 개념이 음, 요렇게 개념 정의가 된다는 거지. 지정,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달러가 원화에 비해서 비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야. 달러가 싸지게 한다. 그리고 또는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원화를 비싸게 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자, 그러면 달러를 싸지게 한다라는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환율이 너무 높다는 건 달러를 어떻게 하면 꾸지게 할까? 달러가 싸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다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달러가 싸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격이 낮다.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가격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간다고. 그럼 가격을 다시 음, 개념 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무슨 말인지? 개념 어, 제시도 하고, 다시 하고, 문제가 뭔지 다시 하고, 또 이런 개념 식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그 어, 가격이란 무엇일까? 가격이란 이거다.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이란 어떻게 뭐 낮아질까? 떻게 하고 그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가는 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요가 뭐 수요와 공급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문적인 정의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교환 비율 뭐 이렇게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러면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수요를 낮춘다 또는 음, 공급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음.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아, 그러면 수요란 다시 무엇이고, 그럼 수요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학문적인 해결 방법이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수요를 낮춘다라는 것에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자, 수요가 낮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그렇지. 그치? 그러면 이게 뭐겠어? 수요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다른 사실을 찾는 거야. 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실. 그치? 인과관계 분석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럼 뭐겠어? 이럴 때 설명이라는 방식이 사용이 되는 거지. 수요라는 사실이랑 어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뭐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갖고 사실을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아, 거지.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글로 만든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 일단 서론에서 뭐 달러를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2번에서 개념 지문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뭐 수요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개념이 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가 낮아지려면 이렇게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수요가 낮아지려면 수요가 낮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 선호가 뭐 바뀌어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오케이? 그럼 이게 아, 이제 인과관계 지문이 되는 거야. 아, 아,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쫙 끝났잖아? 3번. 아, 그 다음에 환율이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아, 교환 비율이고 그러려면 달러의 수요가 낮아져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 결론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문 하나 뚝딱이지. 이렇게 지문을 만드는 윗글. 음, 좀 아.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 이 글을 이렇게 쓴다고 대부분이. 그러면 설명 형식은 뭘 어떻게 문제를 딱히 제시하지는 않고 어떤 결과를 제시하는데 그거랑 달리 문제 해결은 서론에 문제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뒤에 2문단이든 뭐 3문단이든 그 문제랑 관련된 어떤 사실을 그 개념을 주장하고 그, 그치. 그러려면 그게 반드시 뭐가 개념이지. 필요해서 개념 정의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걸 다 써먹어야 돼. 뭐 개념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거 설명의 문장일 때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도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이해와 설명과 그다음 문제 해결과 아, 체계 이제 체계란 지금 그 형식 나중에 할 텐데 요 앞에 아, 이해와 설명이라는 두 가지 형식과 문제 해결과 체계라는 형식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야. 자, 그게 무슨 관계돼 있어. 말이냐면 아, 너가 과학을 예를 들어서 전공을 하게 되고 음, 과학 중에 자연과학 같은 거 전공을 하게 된단 말이지. 뭐 물리학, 화학 이런 걸 전공을 해. 그런 거 아, 전공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야? 인과관계를 찾는 거 그 자체가 풀어야 되는 문제야. 맞지. 그치? 아, 그치? 그럼 아,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찾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 개념도 다시 정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아, 배타적인 건 아니야. 음, 음, 이해되겠어? 근데 그거를 슈퍼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아,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과관계를 찾아버리면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음. 알겠어? 근데 지금 같은 3D 애니메이션 같은 지문은 아, 더 주가 되는 게 문제 해결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아,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험용이라는 거지. 서로 배타적인 건 아니야. 이해를 할 때. 이해되겠지? 음, 음. 수험적으로 이 지문은 설명인데 설명 지문은 전부 다 문제 해결식 지문이야, 사실. 그 문제 아, 해결도 풀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정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지. 음, 시험을 풀 때 안 좋다는 거지. 정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려면 음, 차라리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아, 거꾸로 문제 해결식 지문을 설명으로 들이대서 풀면 풀 수는 아, 있어.
근데 그러면 정리할 게 너무 많아. 봐봐. 지금 여기 설명식이라고 하면 이거 여기서 수요에 대한 것 다 찾고 환율에 대한 거 다 찾고 이렇게 하면 그 전체의 흐름이 막 헷갈리잖아. 혼동이 오잖아. 그러려면 차라리 달러를 싸게 하려면 수요가 낮아져야 되고 수요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달러를 싸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인정. 도출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수험적으로 편하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하나의 문장을 볼 때도 이런 걸 열심히 봐야 된다. 왜? 문제 해결식 지문에는 이해에 관한 설명도 이해에 관한 문장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이해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가령 봐봐. 달러를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요 정의하고 수요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선호라는 사실을 찾는다. 뭐 이렇게 볼 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달러의 수요가 높아진 것은 뭐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목을 할 수도 있잖아. 왜? 첫 번째, 우리나라는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외국의 화폐에 대한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태였다. 근데 두 번째,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더 심화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아, 그래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사람들이 쉽게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 써놓으면 뭐야? 이건 이해의 방식으로 여기에 접근을 한 거지. 음, 음, 맞지? 그치. 근데 내가 어, 지금 이렇게 써 이 화면상의 글은 설명의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지. 어, 같은 문제를 넣고도 이렇게 생각이 다양할 수가 있다. 그거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쓰느냐.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 너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대학 가서 하시고 수능에 나오는 글은 웬만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썼는가? 그거를 잘 체크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음, 음, 오케이. 이제 간단하게 어쨌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문제를 개념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간다. 오케이. 음, 문제를 개념적으로 분석해서 해결한다. 그럼 필연적으로 개념 문단이 있을 거고 이 개념 문단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 이해 수준은 뭐라고 했어? 뒤에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완벽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오케이? 그치. 어. 야, 예를 들어서 슈퍼문 지문으로 보자면 슈퍼문이 설명 형식이니까 음, 슈퍼문 지문에서 뭔가 문제 해결이라고 쓰일 만한 문장은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로 쓰였긴 한데 여기서 굳이 뭐 설명 형식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3D 애니메이션이랑 모델링이랑 그 밑에 렌더링이랑 둘이 뭔가 둘 다 사실이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글이 좀 덜 이해가 어려우니까 그냥 음, 문제 해결식으로 읽히는 거는 문제 해결로 읽고 음. 그리고 굳이 뭐 문제 해결로 안 읽히는 거를 문제 해결로 읽히지 말고 설명 형식 같으면 설명 형식으로 읽으란 거지. 그렇지. 언제까지나 이 시험장에서 내가 제한 시간 10분 줬잖아. 이런 음.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잘 읽고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 돼. 우리의 목표는 뭐야? 많이 맞는 문제 거지. 잘 풀어서 응, 많이 맞는 거지. 그렇지. 정답. 응, 알겠니? 오케이. 아, 응. 야, 그래서 이제 한 문장씩 읽어보면 음,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뭐 이런 거. 이게 첫 문장에서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고 그렇구나. 어, 너 이 첫 문장 딱 읽고 항상 어, 내가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이 있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다고 했지. 그치? 그치. 근데 사실 교수급 되면 완벽하게 쓸 수 있는데 어,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다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돼. 그 뒷문장을 이용해서 첫 문장을 잘 읽으면 돼. 오케이. 그럼 뒷문장을 한번 보자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음,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음,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자, 음,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캐치해야 돼. 무엇이 문제인가? 음. 이런 어떻게 게, 하면 3, 이런 게 바로 뭐다? 그 문제 해결식으로 적혀 있는 문장인 거야. 여기서
아, 이게 문제 해결식이다. 이렇게 캐치를 해야 돼. 알겠지? 문제가 뭐야? 아,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그러려면 너 그게 만약 문제잖아. 그러니까 아, 너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너가 문제라고 생각을 한번 했지. 맞지? 아, 그럼 아, 그거를 너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아, 평소에는 공부를 할 때, 아, 실제 시험장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아,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지문을 분석을 할 때는 음,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써놔, 옆에다가. 글로 써. 음, 음, 그러면 이걸 놓고 다시 이 문장을 보는 거야. 음, 음, 자, 그러면 그 문장을 봤을 때 이게 방법에 관한 얘기야, 이제부터. 너가 그렇게 아, 얘기를 했지. 3D 합성 영상을 어떻게 생성 출력을 할까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 아,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왜 써놨냐?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라는 말은 그럼 왜 써놨어? 음, 저게 문제면 그 문장은 딱히 필요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네. 그치? 어,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글을 볼 때? 음, 그 수능이 지문이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써야 돼. 그거 아니면 장하게 쓸 필요가 없어. 맞아, 맞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어, 그치? 수능은 더더욱 그렇단 말이야. 음, 그럼 이건 왜 써놨냐고.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 그럼 앞에 이 음, 얘기는 왜 써?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이건. 그러면 그럼, 어. 그때 비로소 앞문장을 보는 거야, 앞문장. 앞문장 이 얘기 왜 했을까? 실물을 촬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 음, 뭐야? 문제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어떻게 하면은 내 음, 눈으로 실물을 보는 것처럼 음, 하는 느낌을 음. 영상에 줄까? 그렇지. 그게 바로 문제점인 거지. 음, 이해되겠어? 그럼 실물을 촬영한 영상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개념을 자연 영상이라고 했지? 실물 아, 촬영한 영상은 자연 영상이잖아. 그러면 그게 자연 영상. 문제점 명확하게 뭘로 갈 수 있어? 3D 합성 영상을 자연 영상처럼 생성 출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어, 이해되겠니? 오케이, 확인. 자, 그러면 요 1번 선지가 굉장히 어, 중요한 선지였던 거야. 이거는 이거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어, 이걸 왜 1번을 넣었을까? 핵심적인 이 글의 문제의식인 거지. 자연 영상처럼 3D 합성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가 이 맞아, 글 맞아.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거야. 아, 그게 그러니까 문제, 어 그러니까 자연 영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음, 그러면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더 이상. 맞지. 그 체계를 제대로 음, 익혔다면은 그냥 음, 가볍게 넘어갈 선지네. 이해되겠니? 오케이. 아, 음. 그럼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지. 네. 네? 아, 음. 오케이. 요렇게 이제 바로 이 문제점을 캐치를 해야 돼. 음. 자, 딱 그럼 한 문장을, 딱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문제, 뭐가 문제인지를 딱 제시를 했을 때 그 모든 문장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네. 그 함축적으로. 써놓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어떻게 혼자서 할 때도 해야 될지 알겠어? 어, 어, 어. 그냥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음, 이런 특정 문장을 딱 보고 그냥 이 지문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게끔. 근데 그 느낌이 정확하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게끔 그걸 연습해야 될 것 같네. 어.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보는 게 도움이 돼. 그런 측면에서. 계속 너가 혼자서 음,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거 왜 써놨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닐까? 근데 필요 없는 건 없어. 그 전제를 깔면,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되겠니? 어,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을 문제를 제시하고 이걸 개념을 제시해서 이 개념을 다시 해결한다 이렇게 간다고 했지? 음, 그럼 여기서 이 자연 영상처럼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이 문제점을 음,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모델링과 렌더링을 제시를 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너가 이거를 딱 봤을 때, 아, 모델링과 렌더링을 하면 뭐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 자연 영상처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이 해결책이 나오겠지? 어, 그치?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일단 주제를 여기서 잡아놓고 어, 밑에 문단을 쓱 봐. 어, 그러면 여기서는 모델링 얘기를 하고 이 문단에서는 어, 3문단에서는 렌더링 얘기를 하지. 맞아. 4문단에서는 해결책을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문제 제시하고 개념 설명해주고 해결 음, 제시.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문제 해결식의 아주 전형적인 좋은 질문이에요. 음, 확인. 연습을 굉장히 잘해볼 수 있어. 음, 그러면 이 아까 전에 그 우리 환율 얘기 기억을 해봐. 어, 달러를 낮춰야 한다. 수요는 어, 무엇인가 나오고 음, 그다음에 환율이란 무엇인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약간 딱 부합하지 이 지문에 맞지? 어, 그럼 어, 여기서는 개념을 제시를 할 거고 여기서도 개념을 제시를 할 건데 이 안에서도 뭔가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 또 세부적인 문제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가령 환율을 낮춰야 한다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지. 기억나니? 음, 환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흘러가다가 어, 새로운 문제로 뭘 제시를 또 했어. 달러의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어, 그치?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글이. 어, 어, 그런 식으로 뭔가,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 글 같은 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진 않아. 어, 알겠니? 그냥 이 글, 해결책으로 가다 보면은 문제를 여러 개를 제기하는 문제도 있다. 아, 그냥 그치. 지문도 있다. 글도 있다. 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살짝 있어, 살짝. 근데 이거는 모델링, 렌더링과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해. 아무튼 오케이. 다시 보면 모델링이란 개념 정해주지. 음, 이렇게. 음. 그 너가 개념 문단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 사실 이게 그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했나? 안 했을 수도 있어. 음, 자, 이게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 내가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이건 어. 한국어의 기본 구조는 확실히 알아야 돼. 한국말의 기본 구조. 아, 뭐,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쩌다. 공부 잘했네. 음, 자, 요게 개념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나열이 돼 있잖아. 그럼 내가 한 번에 어, 알아듣기 힘들단 말이지. 그치. 그럼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야.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쩌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한다는 뜻은 모델링은 뭐겠어? 단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에. 아, 어, 얘는 단계라는 거지. 그러면 단계라는 말 즉시 너가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그냥 뭔가 다른 단계 같은 거? 그냥 뭔가 비교할 만한 단계? 비교? 단계라는 말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단계. 뭔가 1번, 2번, 3번 그런 거? 그렇지. 그치. 그럼 어, 다음 단계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치. 그게 뭐겠어? 렌더링이겠지. 음, 음, 그럼 뭐겠어? 이렇게 딱 읽고, 아, 모델링 다음에 렌더링을 하겠구나. 일단 그 정도는 찾아야 되는 거야. 음, 되겠니? 이해됐어. 지문 전체 읽었을 때는 그 내용이 이어지잖아. 그냥 모델링 다음에 당연히 모델링 값을 이용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니까. 응? 근데 이 문장 읽고 단계 이다를 읽으면 그냥 얼핏 아 다음 단계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다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글을 읽을 음, 때는. 오케이. 그럼 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제 단계래, 단계. 음, 근데 무슨 단계인데? 설정하거나 수정한대.
음, 오케이, 뭐, 고유의 값을, 어, 음, 어디서, 3D 가상 공간에서 모양, 어, 크기, 공간, 위치, 표면 특성, 이렇게 세 개를 제시를 해줬지. 어, 자, 이거 등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왜? 왜 등을 집어넣었을까? 뭐 다른 것도 있겠지. 모델링 단계에서. 그치? 어. 근데 근데 지금, 이 그러니까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 세 가지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딱 봐봐. 여기 모양과 크기라는 게 있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있지. 음, 그 다음에 표면 특성 어디 있어? 여기 표면 특성 있지. 음, 그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음, 그래서, 네? 어, 얘가 시킨 대로 잘 따라가면 돼. 모양 크기를 할 때는 뭘 한대?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을 이용한대. 삼각형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어, 세 개의 정점이래. 세 개의 정점. 음, 여기서 말하는 정점이 뭘까? 뭐 위치가 정해진 점? 정해진 점? 정해진 점이란 뜻이겠지. 정해진 점.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점은. 오케이? 음, 음, 작은 삼각, 봐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세 개의 정점인데, 음, 이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한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가 작은 삼각형이 그물로 이렇게 막 이루어지면서 그치. 그게 이제 뭐 모양과 크기를 설정한다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한다는 거지. 뭐. 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으면 되고. 자, 약간 이거는 게임을, 요거 왜 쓴대? 굴곡이 있는 표면, 복잡하거나 굴곡이 있는 표면을 정밀하게 표현한대. 라는 문장도 문제 해결에 살짝 문제 해결식으로 써져 있는 문장이야. 왜? 어, 문제점이 뭐였을까? 3D 영상을 어떻게 하면은 그 실물처럼 자연 영상처럼 음. 보이게 할까? 그건 이 글 그러면은 전체의 아, 이 문장에서 문제겠죠? 문제. 음, 음. 어떻게 하면 그 복잡하고 굴곡이 있는 표면을 정밀하게 표현할까? 가 그치. 문제인가? 그걸 뭘로 해결한 거야? 그걸 이제 그 삼각형으로, 세계 정점 삼각형을 그물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가버리지 말고 개념이 뭐야?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거지. 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이 표현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읽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 보는 거는 그냥 너가 여기 글만 따라가는 거고 읽는 건 너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아, 문장을 볼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 복잡하거나 굴곡이 있는 표면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삼각형을 이용하자. 삼각형을 이용한 건 이유가 있다고. 세상의 그치. 모든 일은 이유가 없는 게 없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삼각형이 맞아. 당연한 게 아니야. 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육각형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하필이면 삼각형인 이유는 삼각형이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음, 오케이. 알겠어? 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해결했다. 응. 오케이. 요렇게까지 이제 너가 머리를 써가면서 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는 읽는 게 음, 아니라고 했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케이. 음. 자,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아까 정점 얘기했고, 이 정점들의 음,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음,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치는 정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어, 그러면 위치는 뭘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냥 정점들로 그냥 계속 체크를 한다는 얘기지, 이 말은. 어,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정점 사이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이거 당연하겠지. 회전하거나 음, 이동하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하거나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되겠니? 음, 음. 음, 자, 점 얘기했고 삼각형에서 이
점을 이으면 여기에 면이 생기죠? 면이 생기지. 그 면에다가 뭘 지정한다고? 면에는 색이랑 질감, 그치, 표면 특성이 특성.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모양과 크기를 만들고 선을 이용해서 모양과 크기를 만드는 거지. 그치. 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체크를 하고 정의의 위치를 체크하고, 면으로 뭘 하는 거야? 표면 특성을 넣는 거지. 음, 어. 오케이. 이해가 돼? 요 흐름이. 어, 요거를 이 글을 읽고 너가 도달해야 되는 이해 수준은 점은 위치다. 선은 모양과 크기다. 면은 표면 특성이다. 이렇게까지 오, 그렇게까지. 어, 오케이. 할 수 있겠지. 하는 방법 어, 알려줘서. 어. 음. 이게 제대로 있는, 진짜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너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내 강의를 듣고 그거를 암기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모를 때 다시 찾아보라고. 어. 이게 아직까지 읽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엄마 나아졌어.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 음. 혼자서. 이 그러니까, 1번을 너가 맞출 수 있으면 요걸 맞춘 즉시 2등급까지 올라가거든. 어, 3개 정도 맞추면. 음, 이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 이 글의 형식을 잘 찾으면 이걸 가를 수 있지. 이런 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치. 거기까지 도달을 하면 돼. 열심히 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단계지. 아, 여기에 지금 이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음,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 화면을 생성한 것이 렌더링이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어, 그러면 렌더링은 뭐야? 결국에? 3차원 입체를, 음? 그, 3차원 입체를 어디 특정 부분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2차원일 텐데, 그걸 이제 화면으로 생성하는 거. 음. 제일 간략하게 줄여봐, 그거를. 이런 거 도움이 돼. 너가 할 때도 개념 문장을 보잖아. 아, 시험장에서 할 건 아니야. 그냥 너가 스스로 연습을 할 때 하는 거야. 독해력 기르려고. 음,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이 형식으로 제일 간단하게 줄여봐. 렌더링은 뭐야? 2차원. 이다? 이다. 렌더링은 2차원이다? 렌더링은 2차원 화면이다. 2차원 아, 화면이야? 화면을 그치. 생성하는 거. 그치. 그렇게 하면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고. 렌더링은 뭐야? 2차원 화면을 생성을 하는 거야. 어, 어. 그러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 관찰 시점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치. 되겠어? 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뭐야? 내가 2차원 화면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실제 이 전체 글 전체의 문제점이 뭐지? 자연 영상을과 유사하게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음, 그러면 사람의 눈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 같아야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렌더링은 2차원 화면을 만드는 것인데, 이 어, 문제는 전체 문제랑 연결 지으면 자연 영상처럼 만들어줘야 돼. 2차원 화면이. 그치? 그치. 아, 그러니까 관찰 시점을 계속 이 사람이 얘기를 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음, 오케이? 어. 음.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진 않았네. 어렵게 내면 나올 수 있다. 근데 봐봐.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모델링까지 했잖아. 어, 그럼 여기서 이런 거 5번 고르면 미친놈이지, 이런 거는. 안 되는 음, 거야. 음, 왜 관찰 시점은 뭐야? 렌더링. 렌더링이잖아. 이런 거는 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지. 2차원 평면 이런 것도 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도 고르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확인. 만약에 뭐 렌더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면
그 그치. 둘 다 옳은 건데. 자, 1번도 봐봐.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즉시 이런 거 다 제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2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왜?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 이거 뭐야? 관찰 관련 얘기잖아. 관찰할 수 없는 그건가? 모델링에서 이건 고려해 안 해? 모델링에서는 고려 안 하지. 아, 관찰 관련된 건 고려 안 하지. 그치, 렌더링이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글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까 전에 이 문장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해를 어, 해버리면 이거는 1번, 4번, 5번은 고를 것도 아니야. 이거 찍을 때도 이런 거 고르면 안 돼. 글을 개빨리 아, 읽어도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읽으면 글을 개빨리 읽어도 1번, 3번, 4번은 무조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냥 보자마자 한 몇 초 만에 그냥 이거 아니네 하고 넘어갈 선지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2번, 3번 두 개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이거 맞는지 뭐 위에서 틀린지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을 게 아니라 지문을 그냥 머리 써가면서 제대로 읽었으면은 딱 지문 선지 읽자마자 아, 이 점은 틀린 선지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고. 혹시 렌더링, 여기 모델링이라고 하잖아. 이건 사실 위에 찾아봐야 되는 거긴 해. 원래 원칙대로라면. 그치? 아, 1번부터 아, 찾는 이게 미친 새끼가 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아, 보이지 않는 이건 렌더링 얘기. 제끼고 2번 올라가서 보고 3번 올라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는. 되겠어? 여기. 음. 아, 봐봐, 여기서도 이것도 이게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지, 이것도. 표면 특성. 이거 어디서 해?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 해? 모델링에서 하잖아. 이게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무조건 2번 골라야 돼, 이런 건. 어, 어, 알겠어? 확인. 얘는 뭐야? 그냥 시점이 중요한 거야, 시점. 음,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뭐야? 모델링 다 끝나고 렌더링 하는데 내가 2차원 화면을 아, 생성하는 것, 그것이 렌더링이라고 너가 얘기를 했잖아. 굉장히 아, 짧게 아, 줄여서 요약을 하면 그때의 문제점이 뭐야? 이 글 전체의 문제와 연결을 지은 문제점은 뭐다? 실제 영상처럼 보여야 되니까 내가 관찰하는 대로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2차원 화면인데도. 그렇지. 그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2번 바로 고르고 넘어가야 돼. 형 글을 이렇게 읽으면 국어 되게 쉽겠다. 쉽지, 쉽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이런 걸 이제 이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이거지. 왜 나는 난이도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라고 한 이유가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뭐 애들이 계속 고르고 문제 틀리고 이러니까 답답해 뒤지는 거야. 맞아. 그냥 그런 거 같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겠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하긴. 자, 그래서 한번 한번 보자고.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 이거 개념 정의지. 이런 것도. 아, 정해진 화면을 나눈 점이 화소야. 점. 자, 화소는 뭐다? 하면 바로 뭐야? 점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럼 화소 값은 뭐야? 뭐, 점값? 그러니까 점의 값이 뭐지? 뭘 나타내? 밝기나 색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음, 화소는 아, 점, 화소 값은 밝기나 색상. 이렇게. 확인.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화소는 점, 화소 값은 밝기나 색상. 이런 식으로 왜 계속 요약해서 해야 될까? 너의 머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보는 즉시 기억을 하는 우영어 같은 능력이 없어. 그러면 사람 아, 머리가 팽팽 돌아가려면 정보량을 핵심만 압축해서 넣어야 내가 머릿속에서 굴릴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아, 계속 아, 요약을 해야 돼. 핵심이 뭘까? 이게 핵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붙잡고 내려오는 거지. 그냥 무지성으로 가면 안 돼. 그럼 절대 기억 못 해. 알겠어? 음, 단기 기억력이 좋으면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국어를 잘했던 이유도 그냥 단기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던 거지. 이렇게까지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 근데 단기 기억력이 좋아야 돼. 단기 기억력이 좋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사실 굳이 필요한 거는. 그럼 형은 분기력력이 좋아서 국어를 잘했던 것 같았어? 형 약간 분석해봤을 때? 그렇지. 내가 그 고3 때는 그랬지. 어, 그렇구만. 그 단기 기억력이 좋아지면 글 열심히 읽으면 되게 책 많이 보면 그런 게 당연히 좋아져.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기를 수 없잖아. 너 뭐 한 아, 십몇 년 동안 책 읽고 다시 시험 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 핵심을 요약을 하는 그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화소는 점, 음, 화소값은 밝기나 색상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이 개념 정의 해줬지?
맞지? 어, 개념 정의 다 했어? 그러면 뭐겠어? 활용을 하겠지. 음, 렌더링 단계에서 뭐 해? 그러니까 화소값을 지정을 해. 그래서 어, 원근감을 구현을 한대. 여기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봐. 렌더링 단계에서 뭘 하는 거야? 너가 다시 내가 이걸 요구한 건 뭐? 화소는 점, 화소값은 밝기나 색상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럼 이 어, 문장을 읽을 때 여기 뭐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보이는 원리 이건 뭔지 알잖아. 어, 어,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이걸 활용을 어, 해서 뭘 한다? 화소값을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 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돼? 뭐라고 이해되지? 다시 화소는 점, 화소값은 밝기나 색상이라고 내가 머리에 넣고 왔지? 어, 그러면 렌더링 단계에서 화소값을 지정한대. 그러면 렌더링 단계는 뭐 하는 거야? 렌더링 단계는 그냥 화석값을 지정해서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하는 것 같은데, 근데 화석값이 밝기나 색상인데, 밝기나 색상을 설정하면 원근감이 구현이 되나? 구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적어놨겠지. 구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러니까 어, 그러면 원근감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럼 렌더링은 원근감을 구현한다. 그치. 구현해서 뭐가 돼? 2차원 화면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이 확인. 밝기나 색상을 지정을 해서 원근감을 구현하면 뭐가 된다? 2차원 화면이 생생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렌더링이다. 음. 예, 표면 특성 값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아, 그럼 이거는 어디서 모델링을 끝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모델링 다음 단계. 모델링 다음 단계니까 모델링한 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명암, 이거 밝히지? 그림자도 밝히지? 그치? 어, 어. 그래서 입체감을 구현한다. 아, 이해가 됐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겠니? 어, 그래서 화소마다 다 화소값이 다 결정이 되면 프레임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 어. 그럼 화소값을 지정을 해서 생생하게 만든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화소에다가 다 화소값을 지정을 하면 렌더링이 끝나지. 렌더링 끝나지.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2차원 화면이 나오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생생하게.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가. 확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화면 출력 장치에서 모니터에 표시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이 완성이 된다. 이거지. 정지 영상. 확인.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정지 영상이 여러 개 생길 거 아니야. 아, 그거를 순서대로 표시하면 뭐가 된다? 동영상이 된다. 동영상이 왜 동영상일까? 움직이는 거지. 영상이. 영상이 동이 움직인다는 뜻이지. 움직이니까 동영상이 되는 거야. 아, 음. 확인. 자,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글 전체 흐름에서의 주제는 끝났어. 사실 요거는 요 21 수능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이제 볼 때 봐야 돼.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이제는 좀 틀려라 이렇게 하려고 음. 사실 글 전체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집어넣어 놨어 여기서. 이 CPU 얘기는 다른 얘기란 말이야. 주제를 두 개 넣었다고. 이건 옛날식 출제 방식이야. 지금 이렇게 출제 안 해. 아, 그래? 근데, 어, 그러네. 지금은 두 개 주제를 쓰고 싶으면 가나형을 써.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야. 음, 아, 이 문단에서 제시한 문제 해결은 이미 여기서 끝나네. 정상이 됨으로써. 혹시 끝나지? 실제처럼 보이네, 잘 보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는 이렇게 숨겨놓은 식으로 글을 안 만들고 가나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거든. 이때까지 그러니까 22 수능 이후부터 이게 바뀌었고 21 수능까지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너가 기출을 볼 때도 21 수능 전에는 이런 뒤에 이런 얘기가 튀어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어우씨, 내 이거 뭐야 김정우 이 인간이 잘못 설명했잖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건 어렵게 내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을 해야 돼 그거를. 아, 그냥 글을 읽으면서 그것도 느껴야 된다는 거지. 음, 여기까지가 딱 문제 해결식으로 쓰인 거고, 뒤엔 아, 틀려라. 그렇지. 주제는 하나 더 섞은 거지. 원래라면 그냥 나에 있어야 될 글이구나. 그러면서, 원래는 나에 오케이. 있지. 지금 메타에서는 가나형으로 나누는 거지, 이런 게. 오케이. 계산을 하는데, 그치? 그 음, 정점의 개수가 많고,
화소의 수가 많대. 소리수. 어, 그러면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지? 어, 자, 그럼 이것도 문제점인 거야, 이게.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떻게, 거지. 음, 음, 이해되겠어?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연산 시간 속도를 줄일까? 음. 오케이.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다고 잘 생각해야 돼. 이 흐름. 환율이 문제라고 했지? 환율이 문제니까 새로운 문제로 뭐가 나오는 거야? 달러를 싸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 음, 연산 시간이 길어져. 어, 왜? CPU가 순서대로 하나씩 하니까 순서대로 있으면,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어,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새로운 문제점이 뭐야? 병목 증상, 데이터 병목 증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이게 새로운 문제점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 문제점이 연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살펴봤더니 병목 현상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온 거야. 환율을 낮춰야 된다는 문제점을 살펴봤더니 달러를 싸게 해야 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듯이. 음, 이해되겠어? 음, 응. 이렇게 글을 읽어야 한다고. 아, 문제점 계속 튀어나오고 문제점 제시했는데 왜 개념이 바로 안 나와요? 이딴 쓰레기 같은 질문하지 말고 어, 이런 그 어, 흐름으로 원래 글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뒤져봤어. 컴퓨터라는 건 아, 이거 어, 컴퓨터로 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컴퓨터를 분석을 해봤겠지, 사람들이. 그치? 어, 그러니까 어, CPU가 이걸 해결을 하네. 어, 아, 근데 CPU는 하나씩 하네. 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병목 현상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흐름이. 형, 맞지? 근데 형,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게 제일 처음에 문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응, 하면 연산 시간을 줄일까? 응, 그래서 그거를 타고 하다 보니까 그 CPU가 하나씩 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연상 속도가 느려지는 거잖아. 응, 결국에는. 응,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제시한 건 맞는데 응, 결국에 그 문제를 타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결과가 되고 그리고 응. 또 타고 하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있고 맞지? 근데 이게 약간 설명 형식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맞지? 형 아까 당연히 그 맞지. 환율 그치. 설명하면서 응. 이문도 설명 형식, 설명하면서 응, 응. 당연히 설명 형식에 이게 쓴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응. 그러니까 그 설명 형식으로 보면 내가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음,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는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결과적인 현상의 원인 현상이 뭐야? CPU가 하나씩 수행한다는 원인되는 사실 이렇게 가는 거지. 필연적이지. 그리고 이거는 그치 음.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음, 나오는 거지. 병목 현상이라는. 그래서 오케이 이걸 뭘로 해결을 해? GPU로 해결을 하는 거지. GPU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아 왜? GPU는 연산을 독립적으로 한다 독립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나타내. 아니라 그래서 짧아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음, 밑에 음, 얘기야, 밑에 얘기. 아,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니까 한 번에 아,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 이게 요 2번은 아까 설명을 했고, 자, 3번 기억이 뭐야? GPU에 대한 거 물어보지? 이 문제점을 CPU가 음, 다시 봐봐. CPU가 하나씩 처리를 하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는 문제점을 한 번에 여러 개로 해결한다. 라는 거지. 그치 어. 너가 고른 거 안 보자고. 5번 골랐지? 나 5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의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음,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그 뭐지? 그 결국에 그냥 코어가 여러 개 있어도 그 전체 코어 하나에만 그 데이터를 전송해서 명령어 하나만 전송하면 그 모든 코어가 이제 한꺼번에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전송한 시간이 같지 않나? 라고 생각했지. 아, 이거 제대로 안 읽었는데 어, 여기 봐봐. CPU는 한 번에 연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일단 전송을 한다 했잖아.
전송 후 순차적으로. 순차적이라고. 전송 후 순차적으로 가되 이게 쌓여 있어. 이렇게. 어, 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한 번에 처리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데이터들은 각 코어에 순차적으로 전송하고 음, 명령어는 전체 코어 하나만 전달하는 건가? 그치, 그치. 아,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하니까 10개면 10배가 느려져야 되는 게 맞나? 그치. 10개면 10개가 일단 다 하나씩 가고 어, 10개가 모였어. 음. 그때 한 번에 쫙 가지. 한 번에 명령하면 한 번에 계산하는 거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아니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것은 그냥 지문 이해가 덜 된 거지. 그냥, 근데 요거는 어려운 거야. 이건 원래 틀리라고 낸 거야, 이런 거는. 아, 그래? 어, 음. 근데 이거 맞추면 이제 1등급 이런 거 가는 거지. 오케이. 음. 이걸 풀려면 아까 내가 여기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어, 요거를 이제 그 PCS 딱 넣어서 봐봐. 이 음, 문제를 하나씩 가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했을 때 한 번에 처리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어, 그렇게 보지 말고 음, 어, 수정계 탑재하고 있다.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을 할 수 있고 저속으로 연산을 한다. 음, 느려. 근데 그렇지만 고속으로 할 수 있어. 이 얘기까지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 어, 이거 문제 해결이 됐어요. 왜? 그럼 왜 해결이 되는지 이 개념이 중요하겠지. GPU라는 것은 뭘 한다고? 순차적으로 전송한 후에 전체 코어에 하나의 명령어 하면 동시에 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CPU랑 비교해봐. CPU는 전송도 순차적으로 해결도 순차적으로지. 그치. 근데 GPU는 전송은 순차적으로 해결은 한 번에.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이 PCS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너가 익혀야 되는 거는 여기서 뭐냐? 해결책은 나왔는데 그래서 왜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사용을 했길래 해결이 됐죠? 그게 아직 너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남아 있는 거잖아. 어, 그 의문을 여기서 바로 잘 해결을 해주지. 그치? 어, 음, 그거까지 도달을 해야 한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음, PCS 틀을 이용을 하면 사실 개념 뭐 그래서 왜 해결이 된 거야? 개념 해결하는 과정이 안 나왔는데 가 나오면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면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 CPU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고 응? 그걸 이제 GPU가 해결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응? 밑에 나오니까 응. 그거를 그거? 읽고 응. GPU에 비해서 GPU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응. 그거까지 남김없이 이해를 하지. 오케이. 확인. 응. 그러면 된다. 응? 그러면 된다고. 오케이. 됐어? 확인. 어, 우리 토요일에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 토요일은 똑같이 그냥 3시에 하고 형, 토요일 날 좀만 더 일찍 되나? 나 토요일 날 저녁에 약속 있어. 또 일찍 안 되는데 그러면 형 일요일 날 되나? 일요일은 되지. 그럼 난 일요일은 상관없을 듯. 그럼 이제 일요일 뭐, 3시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일요일 음. 2월 1일 3시. 확인. 그럼 일요일까지 너가 이거를 잘 복습을 해. 알겠지? 그래야 문제 해결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음, 일요일에 할 건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 아, 일요일에 진짜? 똑같이 문제 해결식인데 어려운 질문을 할 거니까 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어, 오케이? 어. 굉장히 잘 쓰여진 글인데, 진짜. 수능 원래 잘 써, 글. 음, 알겠지? 확인. 질문. 질문 없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 지난번처럼 한 어, 두 시간 안에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고. 어, 아무튼 오늘 오케이. 수고했어. 형, 고생